식후에 급격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내가 혹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식후에 이 증상은요,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고 당뇨에 이르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어요. 과연 어떤 증상이 이렇게 다이어트의 적인지, 또 당뇨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증상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식후에 약간의 식곤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요, 식후에 너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와서요,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식후 한잠을 자지 않으면요, 너무 피곤하다 못해서 몸이 맞은 것처럼 아픈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업무를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극심한 식곤증을요,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혹시 내가 대사장애로 인한 비만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혹시 내가 당뇨의 전 단계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요, 마치 몸이 물에 젖은 이불처럼 무겁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혈중에 포도당이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그렇죠. 특히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고혈당을 유발하는 단순당을 많이 섭취했다면 혈당이 더욱 빨리, 더욱 급격히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혈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체내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요, 과다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다시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가 유발돼서 이런 피로감, 그리고 식곤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쌀밥이나 면, 빵 등의 밀가루 음식은요, 아주 이런 식곤증을 잘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흰쌀, 설탕 등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경우에는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이 혹사되면서 당뇨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다이어트를 망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반복되면요,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요,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당뇨 고위험군으로 지적을 받으신 분들은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정상인의 경우 식후 2시간 최고 혈당이 140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당을 많이 섭취하거나 달콤한 음료처럼 빠르게 당이 흡수되는 음식을 먹은 경우는요, 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식후 혈당이 140 이상, 높게는요 200 이상 치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요, 또 우리 몸에서는요,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과도하게 분비가 되죠. 이렇게 되면 혈당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프상에서 뾰족한 모처럼 보인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140 이상으로 높이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발견했다면 이를 피함으로써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당뇨로 가는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이 저혈당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런 식곤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식후에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았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검진에서는요, 공복시 혈당 수치만 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한다고 식후 2시간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검사에서도요, 식후 1시간 전후의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지 못하게 되고요, 3개월 혈당의 평균을 구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로는요,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기 어려운 것이죠. 평균만 알 뿐이지 그때그때 움직이는 이 혈당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당화혈색소 검사의 맹점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한 이유는요,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데다가 이를 계기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돌연사 등 치명적인 증상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른 젊은 여성들이나 당뇨병이 아닌 사람도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혈당 스파이크를 내가 잘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혈당 스파이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식후에 급격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내가 혹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한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배고픔을 더 많이 심하게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설탕, 과자같이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꾸 찾게 되고요, 혈당이 또다시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비만의 위험,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잡곡밥, 통밀 등의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혈당이 크게 올라가는 식사를 한 이후에는요, 지방의 저장이 더욱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사용되지 못한 당은요, 지방으로 전환되어서요,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고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더라도요,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상승시키지 않는 음식으로 본인만의 식단을 잘 꾸리는 것이 다이어트에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요, 아침 첫 식사를 주의하자는 것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아침에 위험합니다. 아침에는요, 수면으로 인해서 오랜 공복을 유지해서 혈당이 조용하고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갑자기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겠죠. 특히 아침 식사로 식빵, 팬케이크 등의 잼이나 꿀을 곁들이거나 우유에다가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아침 식사예요. 혈당을 원만하게 올리는 아침 식사로는요, 고체 형태라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고요, 단백질, 지방,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 좋습니다.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묽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등을 추천드립니다. 식빵에 잼 등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음식은요, 한두 시간 만에 혈당이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지지만요, 고체 형태의 단백질, 지방,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은요, 4시간 이상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간헐적 단식 이후에 첫 끼 식사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양질의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후 걷기예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배우기를요, 식후에는요, TV 보면서 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배웠습니다. 식후 바로 일을 하거나 움직이면요, 그거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하지만 이렇게 식후에 가만히 쉬는 습관은요, 식곤증을 유발하고 살을 찌게 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식후 가만히 눕거나 앉아 있으면요, 스르르 잠이 오게 되죠. 또 잠을 자고 나면 고스란히 내 몸에는 지방이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후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면요, 우리 몸은요, 지방을 쌓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면 우리 몸은요, 지방을 축적시키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식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식곤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소 때보다 당분을 많이 섭취했다면요, 더욱더 바로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좋은 습관입니다. 식후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요, 다이어트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식후 바로 걸으세요. 너무 과하게 걷지 말고요.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배가 안 아플 정도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특히 저녁 식후에는 꼭 걸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식후에 나타나는 이 식곤증이 얼마나 위험한 증상이며 또 식후에 가만히 있는 습관들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신다면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당뇨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